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드디어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됐습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결정이었죠. 그렇죠? 뭐 탄핵이 됐어야 된다 당연히 이 뜻이 아니라 174일 가까이나 이렇게 간단한 사안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헌재에 지금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 가지고 불만과 그다음에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밖에 안 됐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2인 체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요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슨 뭐 사람을 뭐 때리기를 했습니까? 이재명처럼 뭐 찍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간단한 한 가지를 결정짓는데 헌재가 무려 174일 가까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헌재는 6개월 내에 끝을 봐야 돼요. 6개월이라고 하는 건 180일이죠. 그렇죠? 180일 내에 끝을 봐야 되는 건 174일이 걸렸다라는 거는 정말 시간을 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끌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만장일치로 완벽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의처럼 말 같지도 않은 탄핵안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어떤 효과라도 누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4대 4로 팽팽하게 또 나뉘었습니다. 4대 4로 나뉘은 것을 제가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요. 당연히 만장일치로 끝날 거라고 봤거든요. 왜? 애당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적위원회 가반이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이거는 뭐 다툴 만한 사안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인용 의견이 4명이나 나왔다라는 게 너무나 제가 충격이었고요. 특히나 저한테 충격을 줬던 것은 지금 이제 헌재 소장 역할을 권한대행으로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조 있는 사람이다, 강단 있는 사람이다라고 뭐 추켜 세웠다라고 할까요? 뭐 칭찬을 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칭찬을 드렸던 분이요. 왜? 아니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런 식으로 추천받아 가지고 임명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키더라. 정청래 앞에다가 앉혀놓고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2인 체제 이거 왜 됐냐? 너네가 추천 안 했기 때문에 2인 체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헌법재판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청래 앞에다가 앉혀놓고 아니 헌법재판관 왜 이거 임명 안 해? 헌재까지도 이거 마비시키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꾸짖었던 사람이 문영배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2인 체제가 불리하다. 2인 체제가 뭐 불법이다. 그러니까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경하게 이거를 기각시켜야 됐던 사람이 문영배 재판관 아닙니까? 근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영배 재판관은 어떻게 했어요? 인용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야, 진짜 막 하다다가 이제는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까지도 이렇게 통수를 치니까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거꾸로 이제 그 김명수 문제의 김명수죠. 김명수가 추천했었던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소신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야, 이거 뭐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치자. 그런다라고 해도 이게 무슨 뭐 탄핵이 될 만한 사안이냐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이번에 김영두 재판관이 별도 의견까지도 내면서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현재 지금 이제 4대 4로 나뉘어져 있는 이 헌재 구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쌓여 있는 다른 탄핵안에 대해서도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 종착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까지도 나아가게 될 텐데 이진수 방통위원장과 같이 이렇게나 명백한 사안조차도 4대 4로 나뉘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이 인간들이 어떻게 볼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당연히 이진숙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당연히 만장일치로 기각이 돼가지고 바로 복귀하고 드디어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탄핵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개뼈다귀 같은 소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건데 그거는 지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누구를 임명할지 말지는 자기의 자유권이라면서요. 재량권이라면서요. 그 얘기를 이진숙 위원장의 최후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뭐 그 저기 헌재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에게 물어봤죠. 이거 왜 끝까지 임명하지 않냐? 국회 측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국회 측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누구를 임명하는 것도 재량권에 들어가지만 임명하지 않는 것도 재량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똑같은 거죠. 임명하는 것도 재량권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이고 임명하지 않는 것도 재량권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한 논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란의 무슨 뭐 공범이다, 내란의 방조범이다. 일단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놓은 마당에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진수 위원장도 4대 4다 보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애당초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거를 각하시켰어야 됩니다. 탄핵안을. 원래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도대체가 권한대행이라고 한다면 총리의 탄핵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 대통령의 탄핵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총리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장관급이기 때문에 15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한다면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을 총리라고 본다면 150명이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본다면 200명이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일단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뭐다? 대통령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총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150명 이상만 동의하면 돼 라고 해서 지들이 일방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들 얘기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러면 걔네들 논리에 따라 가지고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총리의 기준으로 썼으니까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도 뭐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총리에 그냥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애들은. 그럼 총리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앞뒤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 편한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는 야 당신은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이 있으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해. 근데 임명 안 했어? 그러면 이거 직권남용이야, 직권 무슨 뭐 직무유기야,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탄핵시킬 때 같은 경우는 야 네가 무슨 뭐 대통령 권한 얘기야, 너는 그냥 총리에 불과한 거니까 150명은 넘으면 되지,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개망나니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뭐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겠어요? 150명이냐 200명이냐 이거부터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근본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150명이다 땅땅땅라고 결정을 했으면 대번에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각하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각하를 안 시키잖아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결정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까지 오게 된 것도 뭐라는 겁니까? 헌재가 지금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정말로. 방금 말씀을 드렸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총리로 볼 거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볼 거냐, 민주당은 둘 다로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양자역학이냐고.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다 되냐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권한대행이라고 한다면 탄핵시킬 때도 200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지들 멋대로 총리, 탄핵시킬 때는 총리,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는 권한대, 이게 뭐하는 개짓거리냐고요. 이 개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나서 가지고 정리를 해주지 누가 이거를 정리합니까? 정리 안 하잖아요. 근데 정리 안 하고 지금 계속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150명이냐 200명이냐 왜 이거를 결정을 안 짓습니까? 저는 100% 이거는 기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도 이진숙 위원장의 케이스를 보니까 혹시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고 보자고요. 이진숙 위원장 돌아오게 되면서 4대 4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 임팩트가 약하지만 어쨌거나 기각이 되니까 국민들한테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야 민주당이 했던 이 탄핵안 자체가 이렇게나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역풍이 불었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더 의미가 있죠. 애당초 지금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게 됐던 근본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하다하다가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이거 오바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대행이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정지가 됐는데 다시 복귀가 되면은 당연히 이게 민주당한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재명이가 6개 은행의 은행장들을 불러앉히고 무슨 뭐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세한 거,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란죄냐 아니냐 그거를 결정짓는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인 쪽지, 이제 그 쪽지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충격적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쪽지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빨리 권한대행으로 돌아와야 되지. 최상목 같이 지가 지금 경찰의 수사 범위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번에 서부지법 무슨 뭐 난입 사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보고도 똑바로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고 패싱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최상목이가 경찰 지금 꾸짖습니까? 제대로 문책도 못 하잖아요. 그냥 구두로 경고하는 걸로 그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 스스로가 지금 경찰의 수사 대상이 있다 보니까 경찰 눈치나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이재명의 제삿날의 시작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